여전히 매달 850억 달러 자산 맵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전망이 2.5%를 넘지 않는 한 실업률이 최소 6.5%로 떨어질 때까지 금리를 동결한다는 작년 12월 통화정책 결정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FOMC 성명서에서 자산 매입, 즉 양적 완화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4분기 미국 경제가 깜짝 역성장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출과 기업 재고가 동시에 줄면서 미국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은 0.1% 위축돼 예상과 달리 3년 반 만에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인 3.1%에서 급전직하한 것은 물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연일 1% 플러스 성장도 크게 밑도는 결과입니다. 반면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는 예상 밖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미국의 1월 민간 고용이 19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16만 5천 명을 상회하는 것입니다. 제조업 부문에선 고용이 3천 명가량 줄었지만 건설과 금융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17만 7천 명가량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작년 4분기 매출이 8조 2,83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나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2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으며 당기 순이익도 9,003억 원으로 45% 늘어났습니다. 모비스 관계자는 해외 공장의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생산 물량이 증가했고 해외에서의 신차 효과 등 완성차 판매까지 호전되면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비스는 지난해 전체로도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최애리나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1월 효과 좀 찾아주십시오. 우리 시장은 1월달 결국 오늘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2%가량 오히려 주가가 밀리면서 끝나는 셈이 되는데요. 해외 주요 증시, 특별히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일본까지 보게 되면 1월달 최소 5% 이상은 주가를 올리면서 1월 효과를 만끽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1월 마지막 날 좀 밀리고는 있지만 전차는 힘을 내보고 있는데요. 차는 옆나라 경쟁사죠. 토요타의 대규모 리콜 소식 속에 오늘 모비스가 꽤 괜찮은 실적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약간 부합권이긴 한데요. 오늘 그동안 바짝 올랐던 금융주의 탈출형 매물이 몰리면서 역시 시장에 주도주는 없음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장 초반만 깜짝 사주고 다시 매도로 돌아서서 조금 아쉽지만 그 자리를 소폭이나마 기관이 메워주고 있는 날인데요. 현재 코스피 쪽 흐름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955선. 개장할 때만 해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 만에 1960선은 되돌려주고 있는 셈이죠. 오늘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1,000억 원가량 순매도 중이고요. 양쪽 다 팝니다. 선물까지도 1,000계약가량 매도. 그래서 외국인은 코스닥 정도만 사는 흐름입니다. 기관도 같이 팔았었는데 현재 연기금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와 개인의 저가 매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계속 양 매도였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기관과 함께 팔면서 탄력적인 상승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주 보합권의 조용한 흐름. 하지만 엘리드는 오늘 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투신권을 코스닥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시죠. 역시 미국의 GDP 성장률 작년 4분기 결과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상됐지만 상승 압력을 받았고 초반부터 5원가량 개법 출발하면서 1,090원 위에 손을 많이 머물렀는데요. 현재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됐다고 하지만 기본 4원가량을 오르면서 1,089원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산업 생산 지표가 부진했고 중국도 최근에 바짝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아주 조용하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도 보여드립니다. 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 이전에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 모듈이죠.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김상균 팀장님 나와주실 겁니다. 포트 효자들 실적 기대 않고 얼마나 더 오를까요? 현재 포트 효자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이렌텍 수익률은 48%, 모베이스는 무려 35% 수익 이미 나고 있습니다. 갤럭시 S4의 들뜬 부품주 가운데 하나죠. 자화전자라는 종목도 1억 유망주로 충분할까요? 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가 바로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님이십니다. 미국의 4분기 성장률 충격적인 결과 있었어요. 3년 반 만의 역성장, 시장 영향과 원인 분석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지선 연구원님은 적극적인 주식 사는 것은 2월 후반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는데 2월 전망 큰 그림 속에 그 이유도 찾아보지요.
이어서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의 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꺾이는 시점이 국내 증시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엔달러가 91엔대, 결국 엔화 가치는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관심 업종으로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수출주 단기 트레이딩 해보는 건 어떨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수익 낼 만한 종목,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님은 AP 시스템 적당하다고 보시는데요. 올해 신규 발주가 될 만한 기대감도 있는 데다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돼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하십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를 만나보죠.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장 영향이 조금 미미한 건 같은데 3년 반 만의 역성장이라고요? 쬐끔은 성장할 줄 알았는데 원인 어디에 있나요? 원인을 찾아보자면 일단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성장률은 지난 3분기 성장률 수치가 이제 픽 시그널로 그 이유는 좀 소순한 사이클상 계속 경기 약세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드렸었습니다. 다만 오늘 성장기 충격적인 숫자지만 좀 시장 영향이 다행히 제한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성장률 세부 사항을 들여다봤을 때 국방비 지출이라든지 재고 증가 같은 그런 좀 이례적인 요소가 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영향은 제한적이고 앞으로도 주택시장 회복이나 고용 개선의 시그널을 계속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소순한 사이클상은 1분기까지는 조금 성장 더디겠지만 좀 앞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시장 충격이 미미한 것이었군요. 세부적인 내용은 괜찮고 사이클상 조금은 자연스러웠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어느덧 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까지도 힘은 그렇게 강한 모습 시장이 아닌 것 같은데 때문에 2월 전망이 지금 우후죽순 나오고 있거든요. 잘 해봤자 2천 조금 넘는 정도로 2월 맥시멈을 잡고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주식 사는 건 2월 후반이 좋다는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일단 1월은 늘상 하던 말이지만 배당 수요 관련 수급 부담감, 또 올해 이제 처음 있었던 뱅가드 이벤트 관련 또 매물 부담감, 또 어닝 쇼크까지 이렇게 나타나면서 좀 힘든 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월에는 지금 2월에서 2월 한 후반 정도부터 3월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신정부 기대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정부 나타나면서 지금 12월 당선 이후 계속 이제 정책적 공백기 있었는데 이제 그 공백기 사라지면서 외국인 좀 수급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1월에 있었던 수급 부담감, 프로그램 물량이라든지 뱅가드 이벤트 관련해서 좀 시장이 반응하는 것도 이제 좀 적응이 될 것 같고요. 또 어닝 같은 부분도 지금 이제 어닝 쇼크 이제 접고 2월 말에서 3월 가면 이제 1, 4분기 실적으로 좀 초점이 바뀌면서 분위기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월 이제 초중반에는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장세 일어날 수 있지만 이제 후반 가면서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2월 달에 우리투자증권 하우스뷰는 어느 정도입니까? 타겟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고른 깊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른 깊어지면 한 1900 초반 한 20까지 보고 있고요. 높아지면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컨센서스도 모아지고 있지만 한 2000대 초반 한 2050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2050이면 올 초 정말 바짝 올랐던 2040, 잘 해봐야 한 그 정도 다시 올라가는 2월장 정도를 내다보시는군요. 그럼 당장 오늘 마감에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지, 오늘 빠지는 금융주를 한번 사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전차 군단도 또 잊을만 하면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기회만 되면 좀 파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외국인 수급 부담감보다도 지금 금융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수 변동성, 지수가 좀 어떤 위로 가는 방향성보다는 좀 계속 안 좋을 것 같다, 좀 반응폭이 그럴 것 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대형주 위주의 슬림화된 포트폴리오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 위주로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보다는 대형주 중에서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LG화학 같은 부분이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피의 강한 반등 없을 경우 지수 추종보다는 그런 가격과 밸류 매력 느낄 수 있는 대형주 종목 위주의 매매를 권유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 가격 메리트가 생긴 일부 대형주들은 오늘부터 사들어가도 되는 거죠? 굳이 2월 후반이 아니라. 2월 후반에는 사실 코스피 그 이후에는 강한 반등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격 메리트 있을 때 담아 가시는 게 연간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2월 후반부터는 조금 강할 수 있는 시장 전체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좀 사보면 좋을 만한 대형주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보증권 이진행 지점장님의 촉 확인하는 1월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어제 그때 조금 오르는 것 같더니만 역시 1960선에 안착 못하고 이렇게 다시 밀립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조금 더 올라가려면 역시 환율이 중요하다라고 보신다면서요. 네,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그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인 좀 약세 현상,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마 환율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이 1월 지금 거래일수 기준으로는 마지막 이제 거래일이 되겠는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이 좀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1월달 시장을 이제 좀 돌이켜보면 우리 원화가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특히 여기에 엔화 약세 기조가 좀 맞물렸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 좀 사실이었고, 하지만 그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다소나마 좀 저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원화 역시도 좀 급격한 하락 추세를 좀 멈추고 있는 흐름은 이제 2월을 앞두고 좀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원화의 경우에는 이제 외환 당국의 좀 개입 가능성이 좀 시사를 한 바가 있고요. 토빈세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에 대한 좀 경계감이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이제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12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이제 줄어들면서 원화의 평가 절상이 저지될 전망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이후에 엔화 약세를 이끌 만한 어떤 재료가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환율이 좀 안정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요인으로도 좀 작용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일단 월 초에 그 어떤 재정 절벽 우려 완화와 아시아 통화의 좀 강세 분위기 속에서 역외 매도 쪽의 하락 압력이 좀 이어졌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외환 시장의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가 이제 당국의 매수 개입 그리고 경계 심리 확산, 하락폭이 좀 제한되었는데 월말로 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추세 전환을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쪽이고요. 특히 아직까지 특히 엔달러 환율을 일본의 어떤 고위 관계자들의 어떤 BOJ 양적 완화 확대 압력 발언 등으로 지속적으로 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관찰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또 국채금리 상승, 일본의 무역 적자의 어떤 악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의 현재 추세를 지금 쉽게 이렇게 반납하고 꺾이기를 기대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비교적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정도를 좀 전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흐름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지금 어느 누구도 좀 예측하기는 힘든 구간이지만 분명한 것은 환율에 대한 이런 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이제 지금부터 이런 환율에 민감하게 시장이 좀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런 엔화 약세 기조와 원화 강세 기조가 꺾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증시도 그동안 해외 시장과의 어떤 디커플링 갭을 줄이기 위한 그런 시도, 그런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디커플링의 원인이었던 환율 악재가 조금은 해소돼야 이제 커플링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코스피가 1960선 이 정도 지금 부근에서 조금 더 2000포인트 정도로 향해 갈 때 반등을 해준다면 어떤 쪽을 담으면서 시장과 함께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어떤 분들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는 낙폭 과대주가 좋다면서 요즘에 싼 종목을 사라, 소외 종목을 봐라,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월
달이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2월장을 앞두고 어떤 투자 전략들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2월에는 우리 명절인 설날이 있듯이 사실 시장에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쪽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입니다. 춘절이 좀 다가오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이제 조금씩 이제 시장에서는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 춘절이 그 1월에 있었지만 올해는 2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라든지 이쪽의 월간 소비 지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간별 지표를 좀 보는 그쪽에 좀 신뢰성이 더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춘절 휴장일이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휴장이 될 텐데 중국 시장도 긴 연휴를 끝내고 다시 개장을 하고 나면 아마 올해는 2월로 그 시기가 이제 달라진 그 춘절의 소비 효과에 대해서 그 아마 시장에 좀 분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최근 지난 4년간 농촌 주민들 중심으로 가전제품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하향 정책을 좀 실시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1월 30일에 정책 효과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어떤 소비 기조로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그 시기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지금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마케팅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비 시즌에 가전 소비 촉진 정책이 연거푸서 출시가 되고 있고 이런 유통업체들도 이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춘절 효과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중국 정부의 새 신정부의 키워드가 도시의 이원화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2012년도하고 작년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본다면 부동산 부분의 규제 완화가 될 것 같아요. 내수 확대를 통한 소비의 중요성 또한 보다 높아질 것이고 소비 극대화 효과를 위해서는 춘절을 앞둔 시점에서 좀 소비 관련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소비 관련주 전체가 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국내 이제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카지노나 뭐 여행, 백화점, 화장품, 호텔 업종 이런 쪽은 중국이 장기간 또 연휴 시즌이라는 걸 봤을 때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럴 좀 업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제 2월에는 우리 새 정부가 출범하는 그 시기하고 또 맞물리죠. 따라서 금융위기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평균 그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대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에도 이런 정책적인 효과를 분명히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정책, 지금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런 정책 효과를 입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정부의 지금 핵심 키워드인 경제의 어떤 활력, 또 상생, 복지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했을 때 각 정책의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뭐 건설이나 또 중소형 중소기업들, 또 헬스케어, 또 금융 이런 쪽을 주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종들이나 종목들을 좀 관심에 넣어두면서 2월 달에는 관찰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춘절 그리고 우리 정부 새롭게 또 출범하는 18대 정부 출범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2월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진행 지점장님이 생각하시는 2월 예상 지수는 어느 정도이실까? 이것부터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다들 뭐 2,450 이상 부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1월보다 약간 더 나은 정도일까요? 아무래도 뭐 시장에 좀 순응하는 효과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작년 말에는 상당히 좀 1월 시장부터 기대하는 분위기가 컸었는데 일단은 2,000선에서 2,050선 정도를 단기 어떤 박스권 내에서의 상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인 지수 조정은 1,930선 정도에서 지지가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하고 디커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지금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소강 국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그렇지만 2월 주식시장이 아마 1월 달에 어떤 조정 장세에서는 좀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1월 달에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더 12월에 비해서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러한 상승 배경에는 아마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강한 정책적인 효과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신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또 정책적인 효과가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그동안의 어떤
그 디커플링을 극복하고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좀 시장을 좀 강하게 압박했던 이제 뱅가드 악재 등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외환 시장의 혼란, 이런 뭐 대정책 요건들이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2월 장세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통화량이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났거든요. 막대한 통화 방출이 이어지고 있고, 정책적인 노력이 실물 경기의 회복을 좀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어떤 이런 누적된 정책 효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감안해 본다면 시장이 계속적으로 침체돼서 부진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글로벌 증시와의 어느 정도의 동조화가 가능한 그 시기가 아마 2월달 중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따라서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고, 뭐 업종이나 종목들 보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춘절 소비 수혜주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결국 그 밸류에이션 갭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 시장도 추세적인 반등이 좀 나온다면 경기 민감주 쪽, 특히 철강이나 화학 건설 이런 쪽에 좀 낙폭이 컸던 쪽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원화 강세 기조로 낙폭이 컸던 자동차 업종 등에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정책 관련주 역시 틈새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구체적으로 이진행 지점장님의 포트폴리오를 곧바로 넘어가 보죠. 오늘 신규 추천주도 철강 섹터 가운데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삼성전기 기존에 갖고 계셨었는데 약간 부진한 가운데 오늘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그리고 정말 단연 돋보이는 수익률은 지난주 제가 사실 좀 걱정했었던 자동차 관련주여서 성우하이텍입니다. 제일 수익이 났네요. 그것도 빠른 시간 내요. 네, 뭐 성우하이텍 뭐 최근에 좀 추천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은 기관들의 수급이라든지 뭐 주가가 흐름이 좀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 뭐 기아차 쪽에 납품을 많이 하는 그 부품업체가 되겠는데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새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제강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철 스크랩을 원재료로 해서 빌렛을 생산하는 제강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반제품인 빌렛을 원재료로 하여서 철근을 생산하는 그런 아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일단 뭐 매출은 연간 한 1조 정도 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 실적을 좀 분석해 본다면 30억 원의 성과급, 그리고 전력 보조금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전에 영업이익률을 고려해 본다면 뭐 3.6%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연간 한 300억에서 400억 내외의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경기의 좀 부진의 영향에 따른 우려가 좀 있었지만 최근에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국내에서도 가격 인상 그 요인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한 8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2,500억 정도로 일단은 뭐 전 분기 대비해서는 철근 판매가 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롤마진도 스크랩 가격 안정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좀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전체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바닥권, 또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도 양호하다라고 판단해 본다면 춘절 앞두고 이런 수혜 업종 내 종목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뭐 보수적으로 좀 9,500원 선 제시해 드리겠고요. 향후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뭐 추가적으로 상향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현금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실 텐데 기존 종목 가운데 어떻게 계속 다 끌고 가실 겁니까? 네, 현재 삼성전기 편입 제외한 가운데서 한화, 두산인프라코어 각각 20%, 또 네페스 20%, 그리고 YGN, 성우하이텍, 대한제강 10%, 현금 10%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삼성전기에서 대한제강으로 종목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완성된 이진행 지점장님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면서 지점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일주일 정도 수익 낼 만한 종목을 전문가로부터 얘기 듣고 다이어리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다이어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일 한 분씩 종목을 다이어리에 써주고 계신데요. 역시 왕관은 박지훈 과장님이 쓰고 계시네요. 에버다임 한 6,000원 정도 121선 부근에서 지금은 돌파 직전의 모습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 아직은 좀 소강 상태의 모습이고요. BH가 전일 추천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AS를 받았나요? 어쨌거나 이제 어제는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조금 많이 흔들렸었지만은 오늘 다시 2분기부터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될 것이다. 좋은 뉴스 나오면서 어제 손실폭 빠르게 만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루만손 아직까지 수급이 조금 공방에 있어요. 투신권을 계속 사주고 있는데요. 루멘스가 어제 사실상 6% 넘게 사실 2시 이후에 어제 LED 주가가 다 밀렸었죠. 하지만 오늘 역시 어느 정도 만회를 해주면서 손절가를 어제 기준 터치했지만 오늘 현재 기준은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참 애매하죠. 장마감 1시간을 남겨두고 주가가 급락했었다가 손절가도 깼는데 그 다음날 바로 회복한다. 파신 분도 계시고 들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루멘스 관련된 AS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사실 2시 이후에 같이 동반 다 빠져서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이 루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수급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연기금이 이제 고점 영역에서 엄청난 양의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어저께도 연기금은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어저께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렸고요. 그래서 보험하고 기타금융 연기금 같은 경우 어저께도 좀 매수를 해주는 경향을 보였고 투신이 소폭 매도를 했지만 사실 올 한 해 LED 조명 관련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월봉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월봉 같은 경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온 상황에서 거의 윗꼬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여기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제 정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8,000원 박스권이 한 3, 4일 정도 지속된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고 아마 2차 랠리를 볼 경우에는 10,000원에서 12,000원 이상까지는 갈 종목이니까 오히려 눌린다면 저가 매수의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고 사실 손절가를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8,000원 정도 제시해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은 조금 횡보가 들어가준다면 손절선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7,700원 선을 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목표가가 좀 높은 종목이니까 홀딩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올 한 해 2013년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LED는 굉장히 큰 성장세를 주가에서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셨습니다. 팔면 안 되겠군요. 손절가 8,100원이 아니라 7,700원으로 약간 더 여유 있게 재조정해 주셨습니다. 루멘스 AS 해주셨던 분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종목. 이 종목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한국사이버결제 추천해 주셨었죠? 하이투자증권으로 가서 이기택 과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KG 쪽은 M&A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 이 종목이 약간 조용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M&A 이슈 때문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건 이해하고요. 전반적으로 업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관에서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스러운 그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한 해 내내 시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성장하는 업종이라고 보면 당연 전자결제 시장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올해 예상 실적이 계속해서 업사이드가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결제 종목 중에서 일단은 기관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기관에서 매집을 해 들어가고 있는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종목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성장성에 투자한다면 기관이 매집하는 한국사이버결제가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 탑픽이 아니겠느냐. 다시 한번 AS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마감까지 한 30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종가 정도에 들어가서 수익 낼 만한 종목 없을까요? 예, 지금 AP 시스템 정도 볼만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 250억 정도를 달성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발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저조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220억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작년에 발주받을 물량까지 해서 일단은 대기업 쪽에서 발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300억 정도의 매출, 영업이익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작년에 성장 가도를 그렸을 때 LCD 라인 그리고 반도체 라인 그리고 거기다 OLED 라인까지 반도체 장비 라인을 갖추고 있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250억 달성했을 때 17,000원의 주가를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발주의 원년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저점에서 매수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발주의 측면에서. 자, 최근에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뭐 15,000원, 6,000원짜리가 지금 8,000원대 정도 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 정도에 들어간다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주실 수 있나요? 예, 일단 목표 주가 15,000원, 1년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올해 예상 발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실적 추정치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 다시 한번 지켜볼 그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손절가만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의 매수 15,000원이 목표가인 AP 시스템의 손절 가격은요? 예? 손절 가격은 네. 7,500원 정도 라인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네. 일단 뭐 여기서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을 보여준다면 괜찮은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AS에 이어서 오늘 종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으로 AP 시스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얼른 전화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SK 최태원 회장은 무죄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속보 잠깐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1,000만 원으로 1억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프로젝트 현재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신 수장 만나볼까요?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지금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지, 또 그렇지 못한지 현재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상황부터 확인시켜드립니다. 네, 1,000만 원으로 1억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야심찬 각오로 시작한 프로젝트. 현재 지금 담겨있는 종목들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베이스와 이렌텍이 각 20%, KMW와 펜엔터테인먼트, TJ미디어, 연희정보통신, 그 밖에 현금은 20%, 총 종목 수는 6개, 20%인 종목 2가지였습니다. 네, 현재 수익률을 가장 좀 현실성 있게 저희가 화면으로 구현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35%, 48% 이제 뭐 읽는데 놀라지도 않습니다. 모베이스와 이렌텍이 내어주고 있고요. 평가 손익으로 본다면 모베이스가 한 73만 원 이상, 그리고 이렌텍이 한 100만 원 정도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손익이 바로 위에 보시면 170만 원가량 드는 거죠. 이 두 개의 종목이 돈을 벌어주고 있고, KMW와 이제 연희정보통신이 수익을 조금 내주고 있지만 펜엔터하고 TJ미디어가 약간의 손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로 상쇄가 좀 되면서 평균 수익률은 맨 윗줄 오른쪽에 보시면 한 18%가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균 팀장님께 이제 한 종목 AS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모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났어요. 뭐 베트남의 그 증설을 위해서 준비했던 뭐 공장에 대한 그런 완공이 1분기 중에 가능하겠다. 예, 뭐 이런. 예, 실제적으로 저희가 모베이스를 투자했을 때도 베트남에 관련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이렌텍이나 모베이스라든지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그와 더불어 같이 나온 소식은요. 모베이스 무증 가능성도 제기됐죠. 예. 최근에 모베이스를 다시 한번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예. 모베이스가 주가 부양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상증자 또는 중간 배당도 할 수 있는 의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베이스가 최근에 또 잠정 실적도 발표했습니다. 연초보다 가이던스가 오른 순이익 약 3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측 말대로 가이던스만큼 실적이 나온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현재 가격도 역퍼 3.9배, 3.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극도의 저평가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휴대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퍼 8배에서 많게는 10배가 넘게 올라가는데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렇게 많이 올라 보이지만은 3.8배, 4배도 되지 않는 저평가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베이스 내재 가치를 따진다면 지금 여기서 다시 100% 올라서 3만원대의 주가가 움직이더라도 오히려 이 주가는 이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베이스는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길고 끌고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횡보하더라도 이 흔들림에 대해서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홀딩을 하셔서 수익을 끝까지 보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베이스와 이덴텍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지속적으로 잘 팔릴 경우에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실적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KMW는 RRH 소형 기지국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LTE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현재 이제 보통 통신 같은 경우에 일반 LTE 말고 VoLTE, 음성통화까지 LTE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RRH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말고도 해외에서도 수주가 KMW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KMW도 역시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정보통신입니다.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태블릿 PC라든지 요기에 대해서 아몰레드에 대한 부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제품의 단가는 어느 정도 낮아졌지만 실적 부분에서는 올해 찍어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실적 자체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손해 구간이겠지만 배당을 합치면은 사실적으로는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J 미디어 이미 수주에 대해서 발주가 일본에 물량이 나가고 있고 약 3만 대 수주에서 2만 5천 대의 수주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1, 2분기에는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실적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길게 긴 행보 기간을 약 3개월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회사 자체의 실적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5억도 안 되는 수준의 순이익이 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억, 올해에는 40억 정도의 순이익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 40억입니다. 회사가 주가 자체가 4배 이상 회사가 4배 정도의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수익까지 합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가 자체의 4,700원 정도 가격은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 최소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가는 움직여줘야 적정 가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서 올해 최소한 반기까지는 들고 가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KMW는요, 그냥 좀 조용하다라기보다 조용하면서도 약간 이제 21선도 내주는 그런 흐름이어서 물론 급등했지만 괜찮은지 이 부분 여쭤보고 싶고 무엇보다 연희정보통신의 경우에는 최근에 진짜 급등락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주 월요일만 보더라도 장중에 13% 이렇게 올랐다가 또 5%에서 끝나고 굉장히 봉들이 막 길었다 갭도 생기고 막 그랬습니다. 괜찮은지. 이렇게 그래프 차트가 길게 보인다든지 윗꼬리가 보인다든지 이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총액과 거래량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흔히 말하는 큰 손 개미들이 크게 들어갔을 경우에 어느 정도 물량을 모으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던 이유가 자사주 매입 공시가 뜨면서 주가 자체가 큰 부양을 했습니다.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100만 주 정도의 자사주 매입 기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마진은 이미 확보된 상태고 2,000원 정도의 구간이라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 오히려 집중하기보다는 내재 가치, 기업의 실적에 집중을 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종목 6개 AS 모두 받아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결코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팔 종목이 아니라 길게 끌고 갈 종목임을 언제나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여기에 오늘 한 종목이 합류를 할 거라면서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자화전자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휴대폰 부품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화전자 역시 휴대폰 부품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케이스 업체에 투자를 했다면 오늘 추천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AFA, 그 카메라 오토포커스 액추레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 볼 수가 있겠는데 기존의 휴대폰 그 삼성에 납품되는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의 이런 관련해서 AFA 관련해서 수주를 받는 게 삼성광통신과 삼성전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삼성광통신에 납품을 하고 있는 2차 밴드라 볼 수 있는데 이 삼성광통신이 삼성전자에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화전자가 기존의 2차 밴드에서 지금 1차 밴드 직납하는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서 이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고 향후에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자화전자도 5점 몇 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기존의 다른 휴대폰 부품주 같은 경우 8배에서 10배 정도라고 얘기해드렸지만은 자화전자는 급등을 했지만은 아직도 5배 몇 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자화전자 역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올해의 실적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기존에 12,000원 정도에서 강한 행보를 보이다가 17,000원까지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납품 소식이 알려지면서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이 지속적으로 다 성장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횡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6,000원에서 19,000원 정도의 작은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7,000원 박스권 하단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17,000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서 19,000원이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000원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9,000원에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휴대폰 부품주들은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자화전자를 17,0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얼마나 갖고 가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잡는 건데 상단에 왔을 때 못 들어도 그냥 쭉 끌고 가실 겁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 의존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실적에 대비해서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일 때는 19,000원을 뚫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나중에는 뚫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19,000원을 뚫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하단에 도달할 경우에는 더 살 수도.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유 기간은 한 얼마 정도? 예, 최소한 올해의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상균 팀장님은 뭐 박스 밑에 잡았다가 금방 팔고 지금 그런 어떤 아주 빠른 호흡으로 짧은 호흡으로 종목들을 담고 계시지 않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오늘 샀다 내일 또 팔리고 이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아주 오래간만에 종목 하나를 새롭게 프로젝트 들어가는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주셨는데 그 대상이 바로 자화전자였습니다. 향후에 또 어떤 종목들이 프로젝트에 합류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또 이 모습을 보니까 기대가 되는데 다른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역시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있으시다고요? 예, 마찬가지로 삼성 갤럭시 S4라든지 앞으로 납품된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 자체도 큰 폭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우전엔 한단, EM텍, IM 이런 휴대폰 부품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전엔 한단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로 좋은 가격대 6,5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 구간이며 EM텍과 IM도 마찬가지로 좋은 가격대라면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뭐 IM 이런 종목은 오늘 새롭게 추천하신 자화전자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1억 후보군까지 저희가 좀 상세하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상균 팀장님의 놀라운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런 종목을 언제 이렇게 또 잘 발굴해서 이렇게 수익을 계속 지켜가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수익을 이렇게 올리고 또 지키는 비법이 시장하고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IT 부품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른 업종 순환매를 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장비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대폰 부품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레이션이 더 매력적인 다른 종목을 보자라는 이유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품주를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휴대폰 부품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중국의 휴대폰이라든지 일본의 휴대폰이라든지 저가 휴대폰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삼성전자 역시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포트폴리오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가 많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코스피 시가총액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하락할 경우에는 코스피 또한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하락하면 그 업종 내에서 큰 타격을 받은 종목들은 매우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대폰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주가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히려 오를 수 있는 곳에 베팅을 해서 확률이 더 높은 곳으로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주식을 투자하는 데서는 더 유리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그 경쟁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베트남으로 기지를 이관해서 단가를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주 그 중에서도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품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익을 뭐 35%, 48% 이렇게 내고 있는 모베이스, 이렌텍은 다 베트남 쪽에 뭔가 있죠. 그리고 오늘 신규로 또 이제 포트에 넣겠다 하시는 자화전자도 있고. 그러면 아까 1억 후보군이었던 우전엔 한단, EM텍, IM 여기도 뭐 베트남하고 좀 연관이 있나요? 예, 지금 그 HTS 그 관심 종목을 보시면 제가 베트남 관련주 종목들을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뭐 플렉스컴이라든지 서원인탁, 인탭스, 모베이스, 태양기전, EM텍, 파트론, 크루셜텍, 이렌텍 이 종목들이 현재 베트남에 대해서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고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좋은 가격대에 오시면 편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안 여쭤봤습니다. 이걸 딱 따로 베트남군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신 김상균 팀장님의 머릿속에도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거의 다 완벽하게 공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잘 따라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김상균 팀장님의 오늘 신규로 바뀐 포트폴리오까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또 포트의 조정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김상균 팀장님 완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와, 현금이 이제 10%밖에 없네요. 그래도 뭐 이 10%로 어떤 종목 살까 사실은 더 기대가 됩니다. 든든한 종목들 이제 7개로 늘어나나요? 자화전자부터 보시면 오늘 10% 보라색이 신규로 편입된 그런 종목이 되겠고 기존의 모베이스와 이렌텍 여기 한 절반 가까이가 바로 휴대폰 부품주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 뭐 연희정보통신, TJ미디어, 펜엔터, KMW도 함께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 종목들이죠. 모베이스와 이렌텍. 저희가 계속 베트남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성장성에 우려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도 이제 베트남 쪽 공장을 활용해서 충분히 중저가로 가격을 좀 떨어뜨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사실 전망이 어둡지 않다라는 설명도 들어보았습니다. KMW와 펜엔터, TJ 미디어 AS도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중에 신규 종목이 이제 보일 겁니다. 연희정보통신이 기 있었던 종목이고 자화전자가 이제 10%로 이제 편입이 될 텐데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를 하실 겁니다.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하단에 매수가 되고요.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밑에서 밀리면 추가 매수해서 8개월 정도 끌고 갈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현재까지 오늘 편입되기 전까지 평균 수익률이 18%셨는데 다음번에 자화전자까지 힘을 내준다면 평균 수익률이 얼마일까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김상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순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면 코스피 1960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기관이 조금 사고 개인도 같이 사는데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투신권도 자동차 쪽에 매수를 하네요.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